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완전히 버려진 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프리카 남미비아 북부 피오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땅이었어요. 지금부터 12년 동안 9개국의 시추팀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한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버려진 굴착 장비들이 녹슬어가고 있어요. 이곳 주민들은 하루에 더러운 물 한두 모금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마을 어른들의 얼굴엔 절망만이 가득해요. 마을 촌장 카마오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여긴 신마저 버린 땅이야. 더 이상 누구도 오지 말아라. 그의 목소리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지난 12년간 너무 많은 약속을 들었거든요. 미국 팀이 왔다가 실패하고 독일 팀이 왔다가 포기하고 일본 팀마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낡은 트럭 한 대가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에 나타났어요. 트럭 옆면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박민수 한국군 공병대 출신으로 전역 후 국제개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박민수는 한때 적진 한복판에서 땅을 뚫고 다리를 세우던 군인이었습니다. DMZ 근처에서 지뢰밭을 걸어다니며 공사를 지휘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싸움에 나선 거였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또 다른 거짓말쟁이가 왔군. 어차피 며칠 후엔 떠날 거야. 하지만 박민수는 조용히 장비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 노마가 다가왔어요. 아이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조개껍질 목걸이를 벗어 박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물이 나오면 꼭 이걸 돌려주세요. 이건 우리 할머니가 물의 정령을 부른다고 하신 목걸이예요. 박민수는 그 조그만 손에서 목걸이를 받아들며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꼭 돌려줄게. 반드시 물을 찾아줄게. 박민수는 며칠간 지질 조사를 마치고 드디어 첫 번째 시추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장비들이 웅웅거리며 땅을 파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기대감을, 어떤 이는 또 다른 실망을 준비하고 있었죠. 시추가 시작된 지 사흘째, 갑자기 땅속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드릴 이 예상치 못한 가스층을 건드린 거였습니다. 순식간에 장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도망쳐. 아이들이 울부짖고 어른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군인 본능을 발휘했어요. 진정하세요. 차례대로 대피하세요. 그는 마치 전장에서 부하들을 지휘하듯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장비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어요. 복구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주민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역시 또 실패할 거야. 한국 사람도 별거 아니네. 박민수는 밤마다 노마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자책했어요. 전장에서는 그 어떤 임무도 완수했던 자신이 고작 물 하나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군인 시절 그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였거든요. 장비를 수리하고 다시 시추를 시작했지만 이번엔 150m 지점에서 단단한 안반층에 막혔습니다. 드릴날이 부러지고 또다시 작업이 중단되었어요. 주민들의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만둬. 더 이상 우리 땅을 망치지 마. 촌장 카마오가 격노하며 소리쳤어요. 박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이었어요.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경험 많은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래폭풍이다. 큰 놈이 온다. 시속 100km가 넘는 모래바람이 몰아쳤어요.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모래는 마치 총탄처럼 모든 걸 핥히며 지나갔습니다. 박민수는 급히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지만 야외에 있던 장비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현장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장비들이 모래에 묻히거나 부서져 있었고 일주일간 파놓은 구멍도 모래로 메워져 버렸어요. 박민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한국도 거짓말이었군. 우리를 또 속였어. 당장 떠나. 돌멩이가 날아오고 아이들까지 박민수를 향해 모래를 던졌습니다. 12년간 쌓인 절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그날 밤 박민수는 본국에서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고갈되었고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즉시 철수하라. 전화기 너머 상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박민수는 노마의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조개 껍질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노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가세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노마야. 박민수는 목걸이를 돌려주려 했지만 노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가 가져가세요. 그리고 언젠가 꼭 돌아와서 물과 함께 돌려주세요. 약속하세요. 박민수는 목걸이를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꼭 돌아와서 물을 찾아줄 거야.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어요. 박민수가 떠난 후 피오르 마을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요.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이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이곳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 같았어요. 가뭄은 더욱 심해졌고 아이들은 하나둘 병들어갔습니다. 그 활발하던 노마도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더러운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카마오는 완전히 늙어버렸어요. 내가 살아생전에는 이 땅에서 깨끗한 물을 볼 수 없을 거야. 그의 말에는 체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노마만은 달랐어요. 시력을 거의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마는 매일 마을 입구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아저씨가 꼭 돌아올 거예요. 약속했거든요. 사람들은 노마를 불쌍히 여겼지만 아무도 그 희망을 믿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박민수는 다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노마의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때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을 믿고 목걸이를 맡겼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수는 개인적으로 피오르 마을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어요. 지질학 서적들을 뒤져가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기존의 모든 팀들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였습니다. 모두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려고 했어. 박민수는 지도를 펼쳐놓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는 강처럼 흐르는 거야. 강이 상류를 찾아야 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박민수는 이제 50대가 되어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피오르 마을에 대한 생각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어요. 개인 자금을 털어서라도 다시 돌아가기로 말이에요. 2023년 어느 뜨거운 여름날 피오르 마을에 다시 모래먼지가 일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모래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마을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노마는 이미 시력을 거의 잃었지만 트럭 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아저씨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마을 입구로 뛰어나갔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나와봤지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박민수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많이 늙게 만들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그는 노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마야, 나야. 한국 아저씨야. 노마는 떨리는 손으로 박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정말 돌아오셨네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박민수는 주머니에서 그 조개 껍질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늘 품고 다녔던 그 목걸이였어요. 아직 물을 찾지 못했으니까 돌려줄 수는 없어. 하지만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주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반가움과 동시에 또 다른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촌장 카마오는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박민수 정말 돌아왔구나.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어. 늦지 않았어요.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해볼 겁니다. 지난 5년간 저는 계속 연구해왔어요. 박민수는 새로운 지질 조사 장비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자원봉사로 따라온 젊은 엔지니어 2명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박민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개인 시간을 내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작은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별로 대접할 것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노마는 박민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계속 믿고 있었어요. 군인은 약속을 지킨다고 하셨잖아요. 박민수는 목이 메었어요. 이 아이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믿고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번엔 정말 성공할 거야, 노마야. 약속해. 이번 시도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박민수는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처음엔 주민들이 머뭇거렸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민수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도울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도울 수 있어요.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장비 운반을 도와주시고 여성분들은 작업자들 식사를 준비해주세요. 아이들은 작은 돌멩이들을 치워주면 됩니다.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며칠 후부터 마을 전체가 변했어요.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무거운 장비를 나르며 땀을 흘렸고 아주머니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특히 노마는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치우며 말했어요. 물이 나올 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요. 박민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기존 팀들이 모두 마을 중앙에서 파려고 했다면 그는 마을에서 3km 떨어진 언덕 근처를 선택했습니다. 지하수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였어요. 여기서 파면 지하수의 본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박민수가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시추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50m, 100m, 150m.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주민들의 얼굴에 다시 실망의 그림자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m 지점에서 갑자기 초대형 안반층에 막혔어요. 드릴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시도해봐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드릴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절망에 빠진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불평이 터져나왔어요. 역시 안 되는 거야. 또 실패했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노마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력을 잃은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했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걸어갔어요. 노마는 시추 현장 근처까지 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귀를 갖다 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물소리가 들려요. 땅속에서 물소리가 들려요. 노마의 외침을 들은 박민수가 급히 달려왔어요. 노마야, 뭔 소리야? 아저씨, 정말 들려요.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 밑에 있어요. 박민수는 반신반의하며 노마 옆에 무릎을 꿇고 귀를 갖다 댔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듣다 보니 정말로 희미한 물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정말이네. 박민수는 감탄했어요. 시력을 잃은 노마의 청각이 더 예민해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박민수는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노마가 물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드릴도 부러졌는데. 촌장 카마오가 물었어요. 박민수는 노마의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호령하듯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버틴다. 손으로라도 뚫는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그의 말에 감동받은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해봅시다. 박민수는 부러진 드릴 대신 폭파 공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군인 시절 배웠던 폭파 기술을 이용한 거였죠.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박민수가 소리쳤어요.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마는 박민수 옆에서 꼭 붙어 있었어요. 3, 2, 1. 터진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어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연기가 거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줄기는 무지개를 그리며 공중에서 반짝였어요. 물이다. 물이 나왔다.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내려왔어요. 어른들은 물에 얼굴을 적시며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물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12년간 기다려온 기적이 마침내 일어난 거예요. 노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만졌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깨끗한 물에 얼굴을 적신 노마의 눈에서 흐린막이 걷히기 시작한 거예요. 영양실조로 인한 일시적 시력 장애였던 것 같아요. 보여요. 보여요. 노마가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물을 봐요.
박민수는 무릎을 꿇고 노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 간직해왔던 조개껍질 목걸이를 꺼냈어요. 노마야, 약속을 지켰어. 이제 목걸이를 돌려줄 수 있겠어. 노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목걸이를 받았어요. 아저씨는 정말 군인이었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주민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촌장 카마오는 박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감사해요.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물이 솟구치는 그 자리에는 이후 마을 사람들이 작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에는 조개껍질 목걸이 모양이 새겨져 있고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기술이 아닌 약속이 기적을 만든다. 대한민국 박민수와 모든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날 이후 피오르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깨끗한 물 덕분에 농사도 짓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왔어요. 노마는 이제 건강한 소녀가 되어 매일 물가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박민수에게서 오는 편지를 읽으며 말합니다. 한국 아저씨는 정말 대단한 군인이었어.